자, 이제 감가 거기에 평가 목적을 보는데 그 표를 보시면요. 시험에 우리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감정 평가 이론에서는 지금 우리 배우시는 무슨 개념? 감가 수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기업의 회계, 기업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감가수정 아까 목적은 뭐죠? 아까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즉 적산 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요거는 회계 기간이 1년이거든요. 회계 기간 동안 손익 계산, 또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기준. 자, 제 감가수정은 뭐를 기준하냐 하면요, 뭐를 기준해서 감가상각해요? 제조달 원가 기준이고,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한다. 우선 요 지문이 좀 자주 출제를 하고요. 또 출제를 많이 하는 지문이 또 있거든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또 이걸 뭘로 출제하냐면은 물리적 내용 연수로 출제를 해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 기준을 해서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그러면 잔존 남아있는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를 중시를 하게 되죠. 자, 감가상각은 법에 정해진 수명,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하면서 준공에서 몇 년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중시한다. 자, 여러분 내용 연수는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에요. 예? 건물의 내용 연수하면 건물의 수명, 기계의 내용 연수하면 기계의 수명,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여러분이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준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준공을 해서 끝날 때까지, 자, 여러분 준공해서 건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에 따른 소모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물 사용이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요. 즉, 우리는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있죠.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이 기간인데, 그림에 보듯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는 그 기간이 뭐하다? 짧아요.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나도 아직 수명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가격은 존재.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건물 준공해서 나 5년 지났어요. 5년이 바로 뭐죠? 준공해서 실제 5년 지났다. 경과한 연수. 그 5년 요 시점에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 기간을, 이것을 잔존 내용 연수라고 해요. 잔존 내용 연수. 그래서 우리 감가수정에는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 연수 기준에서 뭐를 중시?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하지만은 감가상각은 법에 정해진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경과 연수를 중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아까 우리 감가 요인을 배우셨죠? 감가 요인을 배웠는데, 감가 요인은 뭐가 되죠?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만 여기는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요인, 내부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면은 감가수정, 인정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되죠. 자, 우리 배웠을 때 감가수정은 이 건물, 기계 등의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인 토지, 조성지, 매립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가상각은 상각 자산에만 적용하고 비상각 자산 토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에 감가수정 방법인데, 자, 여기서 출제 원래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을 잘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지금 배운 게 총 다 들어간 게 이쪽인데, 감가 수정 방법에서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자,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무슨 방법? 직접법.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직접 못 구해요. 직접 못 구하면 뭐를? 직접 구하지 못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건 뭐죠? 간접법. 자, 이제 암기.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한다. 그럼 직접법. 그럼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뭐다? 간접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 직접법에서 이제 여러분 거기 나오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을 나타내는 무슨 법? 내용 연수법. 그리고 관찰 감가법. 그리고 분해법이 있어요. 자, 요 내용연수법은 이론적 감가, 그럼 이론적 측면에서 구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고, 요 두 개는 실제 발생한 감가, 실제 발생한 감가인데 요 두 개를 병령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병령하냐 그러면요, 내용연수법에 보면은 정액법이 있다. 그러면 정액법과 관찰감가법, 아니면 정액법과 분해법, 이렇게 병령을 하는 거죠. 또 정액법도 있고 또 정률법, 또 정률법과 관찰감가법, 이렇게 병령하는 거예요. 또 상환기금법. 내용연수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여러분 29회 시험과 작년 31회 시험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어느 걸 출제했어요? 정액법. 여러분 정액법을 공부 잘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건물, 우리 부동산이잖아요. 건물, 구축물 평가에 적용하는 게 정액법이니까 이걸 출제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뭐죠? 여러분 기계, 장치 등의 동산에 적용하니까 기계 뭐 우리 구하는 것보다는 요게 중요하겠지. 상환기금법은 광산 등에 있어서 광업용 건물 있죠? 광산, 광업용 건물 등에 적용하는 게 상환기금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정액법이 중요하다. 최근에 계산 문제 2년 29에 31에 나오는데, 나오면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액법에 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정액법은 요걸 중요하죠.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수식은 요 수식은 꼭 암기를 해놔야겠죠. 그래야 뭐 계산이 되지. 매년의 감가액은,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여러분 늘 우리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에서의 뭐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도 남아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잔존 가격을 뺀 것을 뭘로 나눈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을 하죠. 경제적 내용연수. 요거는 암기가 되어야 뭐 계산을 하죠. 자, 그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501페이지에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상 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얼마? 2009년 10월 얼마? 20일.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 20일. 몇 년 경과? 2년 경과 했네요. 자, 재조달 원가를 갑니다. 자, 항상 여러분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냐? 자,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자, 아까 사용 승인 시점에서의 얼마죠? 거기에 신축 공사비가 3억 원. 자, 이게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3억 원은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률 보세요. 매년 전년 대비 몇 프로? 5% 상승한다. 5%는 0.05가 5%예요. 몇 년 경과? 2년 경과 재고. 그러면 1.05죠. 그럼 이때 전자계산기를 1.05 두 번 곱하면 돼요. 전자계 1.05 두 번 곱해주면은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는 없다. 그럼 잔존 가치가 없다는 건요. 잔존 가격이 얼마? 제로. 제로라는 얘기예요.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곱해줬더니 얼마? 1.05 두 번 곱한 걸 3억 곱해줬더니 3억 3,075만 원이 나오겠지. 3억 3천 여기 나오죠.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얼마? 3억 3천 우리가 75만 원인데 잔존 가격은 제로. 잔존 가치 없으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 이죠. 50년 나누면 돼요. 그래서 3억 3,075만 원 50년 전자계산기 나누기 50 딱 누르면은 얼마가 나온다? 661만 5천 원이 이제 나오지. 매년. 근데 요거 매년 661만 5천 원이 매년 똑같아.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돼? 액은 일정하다. 665만 원 똑같으니까 일정하지.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 보니까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해요.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경과 연수가 1년, 2년 해서 몇 년? 50년. 그 매년의 감가액 이 얼마? 661만 1만 5천. 이게 똑같다. 똑같으니까 얼마? 우리는 똑같으니까 균등상각법이고 감가 누계액은 얼마? 661만 5천 원 그리고 1323만 원 이런 식으로 오고 마지막 얼마? 마지막 3억 3,075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경과년수와 감가 누계액은 정비례하여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다 보니까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또 뭐라고 하죠? 직선법이라고 한다. 자, 중요한 특징이죠. 감가 누계액은 경과년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하고 또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똑같다 보니까 정액법을 균등하게 삼각된다. 균등삼각법이라고도 해요. 자, 중요 특징 설명했고요. 이제 뭐를 구한다? 이제 매년의 감가액 구했으니까 이제 감가 수정액 누계액은 얼마? 661만 5천 원에다가 몇 년 경과? 우리 2년 경과 했잖아요. 경과 연수 2년을 곱해줬더니 얼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얼마? 1,323만 원, 1,323만 원이 나왔지. 그럼 이제 배운 거 적상가액 개념. 자,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에 가인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 3억 3천
75만 원에서 감가 수정액 1323만 원을 빼줬더니 이게 정답. 이걸 출제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얼마 나와요? 3억 1752만 원. 자, 그러니까 문제는요, 요게 이런 형태인데, 감가수정액과 적산가액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를 잘 구해야 돼? 매년에 감가액을 잘 구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제조달 원가 구할 때 요걸 잘 곱해줘야 된다는 거. 요걸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만 딱 구하면 이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계속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를 잘 구해야 된다?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를 잘 구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502페이지 보시면 정률법은 기계에 적용하죠. 자,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정한 비율이 정률이죠. 자, 문제 예를 한번 봅니다. 자, 502페이지 예가 있습니다.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인데, 자, 5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에 제조달 원가로 적정하다. 신축 공사비가.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시설을 고려해서 정률법을 적용한다. 정률법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축 공사비가 얼마다? 8천만 원. 자, 신축 공사비는 8천만 원인데 주의할 거는 거기 나오죠. 이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30일인데 기준 시점은 2017년 9월 30일이니까 몇 년 경과? 2년 경과했다. 자, 그럼 9월에 건축비 지수는 100으로 올 때 2년 경과한 시점에 125니까 25% 올랐네요. 그러니까 얼마? 예? 건축비 지수를 2년 전에 100으로 봤는데 2년 동안 얼마? 125. 몇 프로 올랐다? 예? 25% 올랐다는 얘기지. 시점 수정했죠, 2년 동안. 그럼 여기 얼마? 20으로 나눠주면 5. 25로 나눠주니까 4. 여기는 5. 4분의 5죠. 약분하면 2천만 원에 5를 곱해주니까 얼마다? 1억 원. 1억 원이 기준 시점에서의 뭐다? 제조달 원가. 여기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 1억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경과. 연수 1년, 2년, 3년 이렇게 갈 거죠. 매년의 감가액 얼마냐.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장가율 나왔죠. 감가율과 장가율을 곱해주면 얼마? 100%. 여기에 몇 프로? 70%면 감가율은 몇 프로? 30%. 0.3이죠. 그러면 1억에 30%. 자, 여러분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 1억에 30% 얼마? 3천만 원이 매년의 감가액이에요. 3천만 원이면 전년도 말 미 상각된 금액은 얼마냐? 1억에서 3천만 원 빼니까 얼마? 7천만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 1년 지난 게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또 1년 지나면 7천만 원에 몇 프로? 30%. 7천만 원에 30% 얼마? 2,100만 원이 상각되면은 또 7천에서 2,100을 뺀 얼마? 4천. 2년 지났을 때 4,900만 원. 이게 정답. 정답. 2년 지났을 때 얼마? 4,900만 원 정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률법은요. 첫 해 상각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 상각법이고 장고죠. 장고가 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장고가 점점 감소한다. 장고 점감법이라고도 해요. 이거 어렵죠. 장고가 점점 줄어든다. 정률법을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자, 중요 특징이죠. 첫 해에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률법에 대한 설명이고 503페이지에 상환기금법. 자, 상환기금법은 자, 우리 광업용 건물 할까요? 우리 광산의 광업용 건물 수명이 100년이에요. 그럼 100년 동안 매해 사용에 따라 회수되는 감가액이 있어요. 이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여 운용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국공채에 투자하는 금액은 원금이죠. 원금이고 또 매년 복리계산에 따른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복리계산에 따른 이자액을 더한 원리금의 총합계, 그러니까 광산 건물 수명 100년이 다 됐을 때 원리금의 총합계와 그리고 뭐 감가 누계,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감가 누계액을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환기금법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한 원금 이자를 합한 것을 해당 내용연수 광업용 건물로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 보면은 정해법도 여기 우리가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정해법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상각이 돼요. 내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그리고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상각이 돼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뭐죠? 아까 복리계산에 따른 뭐 이자가 차이가 있어요. 이 둘 다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죠? 정율법. 그럼 초기에는 어디가 많아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많은 것은요. 정률법, 정해법, 상환기금법이 가장 작죠. 자, 그것을 뭐 알면 되죠. 초기 어디가 많은가? 감가액이. 자, 우리 계산 문제는 뭐를 주의해서 보면 돼? 우리는 정액법만 신경 쓰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504페이지에 관찰감가법이 나와요. 누가 관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감가 요인을 뭘로 세분한다?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세분해서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죠? 감정평가사의 경험, 능력에 좌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단점은 있고요. 또 외부,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내부의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분해법은 얘기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감가에 분해법 보면은 자, 내부적, 우리 앞 시간에 배우셨던 내부적 감가가 있고 또 어떤 감가? 외부적 감가가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 다시 물리적 감가, 또 기능적 감가라고 했고 또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라고 했죠. 근데 이 물리적, 이 내부의 기술적 측면의 내부는 물리적, 기능적은 둘로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 여러분 치유, 우리 고치는 거죠. 치유에 요하는 비용, 치유 비용이죠.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있어요.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 근데 치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해야 돼. 비교했을 때 요게 큰가 요게 큰가. 그럼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크면 치유를 할까요 말까요? 치유를 해야죠. 치유가 가능한 감가. 그런데 치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치유를 안 해야 돼. 건물
수명 다각형 내부로 해야 돼. 치유가 뭐다? 불가능 감가로 이렇게 나눠. 또 기능적 감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치유, 기능적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또 치유 후에 가치 상승분이 그러면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하겠죠. 오히려 치유 후에 가치 상승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건 치유 자체가 뭐한 감가? 불가능한 감가. 이건 치유 가능 불가능 아니에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가액도 구하고 여기서 다 각각에서 뭐를 구한다? 감가액을 다 구해서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죠? 분해법. 분해법 개념.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요. 개념, 여러분 관찰감가법 개념, 분해법 개념,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법 다 배웠죠? 시험 내기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개념 있죠? 개념 5개를 놓고 틀린 것 찾아내라, 옳은 것 찾아내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 문제 내면 뭐다? 아까 5개 놓고 틀린 것 찾아내라, 옳은 것 찾아내라 개념 중에서 출제할 수 있고, 계산 문제 내면 뭐를 낸다? 정액법. 계산 문제 출제하면 정액법. 그래서 29회와 31회는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정액법에서. 자, 원가법은 이 정도. 우리 원가 방식의 원가법은 2개 요소. 뭘로?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재조달 원가는 뭐? 개념은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을 줄이고 종류 구하는 방법, 상정 기준 있죠, 아까. 그걸 보시고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수정 방법이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산법은 개념. 개념이 최근에 계속 출제된 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넘어오시면은 509페이지에 오시면은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는데 비교 방식. 우리 작년에도 계산 문제 출제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가 출제를 자주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 28번에는요. 28회 시험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 있죠? 개념을 출제했고 작년에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29회는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출제했고, 그래서 시험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가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출제해도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계산 문제가 출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도 준용한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임대 사례 비교법은 공부 안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출제하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과 또 공시지가 기준법 구하는 게 또 비슷해.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뭐만 공부 잘 해두시면 돼.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의 거래 사례 선택, 수집의 기준 4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거래 사례가 들어갔으니까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학교, 공항, 사찰 등의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하기가 어렵죠. 하여튼 사례가 있는 부동산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돼요?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원가 방식, 수익 방식에 비해서 우리는 사례 수집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공인중개사 여러분 자격증 따서서 우리가 볼 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비교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건물이나 상가 건물 같이 볼 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부동산원에 들어가든지
또 우리 빌라, 아파트, 빌라나 아파트 같이 나오는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예? 그 6명, 변호사하고 6명 만든 웹사이트 있어요. 그런데 가고,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신고하니까 국토교통부 가든지 한국부동산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한 걸, 실거래가 신고된 걸 가지고 최근의 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1년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의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련된 사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